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피부과의 서현민입니다. 오늘 이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 감염증의 임상 양상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라는 것은 주로 호흡기로 일어나는 감염이겠죠. 하지만 피부에도 다양한 종류의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염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류와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간단한 치료들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피부 감염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이제 우리 몸에 침투를 하는 것인데요. 그 미생물이라고 할 때는 주로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피부에는 진균이라고 해서 곰팡이 감염증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다른 질환으로는 기생충성 피부 감염증인 오음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또 감염이라는 거는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춥고 비를 맞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감기 걸려. 네, 실제로 그런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운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 혹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면역 억제가 된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숙주라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감염원, 소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는 것은 이제 주변 환자에서 침투를 하기도 하고, 공기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미생물이 전파가 되게 되는데, 접촉으로 전파가 되든 비말로 전파가 되든 혹은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은 세균인데요. 세균은 원시 핵세포의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하나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약 3천 종류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세균 감염은 이제 농관진, 모낭염, 종기, 연조직염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농가진이라는 것은 주로 어린아이, 신생아들의 이제 면역이 조금 성인까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농가진이 생기면 친구들이 다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모낭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드름도 모낭염의 한 종류인데, 모낭염이라고 우리가 직접 말을 할 때에는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를 주로 모낭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털구멍으로 세균이 침투를 했을 때 감염이 일어나고, 그 모낭염이 심하게 생기면 종기가 되고 고름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배농절개술이라는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조직염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봉소염, 봉화직염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는 이제 연조직염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와 피하 조직, 조금 깊은 부위의 피부에 생기는 감염증이고, 앞선 질환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감염증을 보이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돼지 껍데기를 먹을 때, 돼지 오겹살을 먹을 때 그 구조를 생각하면은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가장 겉에 있는 게 표피라고 해서 에피더미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가장 겉에 생기는 감염증이 농가진이 되겠고요. 농가진은 피부에 이제 상처가 있는 부위를 주로 침투를 하게 되고, 모낭염과 종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집으로 이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조직염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감염을 일으킬 때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을 주로 이제 교과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일부 아주 예전에 있었던 환자분들의 사진을 몇 가지만 가지고 왔고요. 그 모낭염 첫 번째는 이제 모낭염 사진인데, 모낭염에서 이제 막 종기가 되려고 하는 정도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조직염인데요. 다리가 붓고 아프고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 이런 질환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농가진입니다. 저희 피부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 수포 농가진. 그래서 주로 이제 물집으로 형성이 되는 형태의 농가진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흔히 보는 접촉 전염 농가진입니다. 코를 이제 만지거나 후비거나 하다가 그 주변으로부터 감염이 일어나서 코 안에 있던 세균이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왼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종기입니다. 이제 모낭염이 조금 심해지면서 붓고 아프는 상황이 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겠고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한 구조물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라든지 이제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을 때는 비리온이라는 상태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오래오래 있다가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입자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전달하면서 감염된 세포로서의 기능, 그 숙주 세포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세균과 비교를 했을 때 포도상교균이라고 피부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세균 감염증 그 보라색 원이 있고요. 구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바이러스라고 해도 세균보다 몇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작은 세균들은 저 멀리 있는 이제 원이 되겠는데 굉장히 크기가 작은 미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바이러스 감염은 세균 감염만큼이나 중요한데 포진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헤르페스군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인데 가장 흔하게는 단순 포진, 대상 포진, 수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진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단순 포진, 대상 포진 비슷한 질환 같지만 단순 포진은 흔히 이제 경한 감염증, 피곤할 때 입술 주변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피곤할 때마다 재발합니다. 이런 형태를 보일 때가 이제 단순 포진 감염증이고요. 대상 포진은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예방접종도 요새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데 통증이 특징이고 신경절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오래 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순포진은 가벼운 질환이면서도 자꾸 재발하는 특징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보통 한 번 정도의 심한 발진을 겪게 되고요. 재발을 겪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 재발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두는 이제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처음 감염됐을 때는 수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 감염됐을 때가 수두기 때문에 요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두를 요새는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스케줄을 놓쳤다든지 혹은 예전에 전 국민 예방접종을 하기 이전 세대에서 이제 수두에 대한 면역이 없는 분들에서 수두를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마귀인데 보통 사마귀, 편평 사마귀만 이제 우리가 사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마귀 바이러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약 140개 정도의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손발바닥에 있는 사마귀가 가장 흔하고 그럴 때는 이제 손발바닥 사마귀, 보통 사마귀 그리고 이제 아주 얇게 생기는 손등, 발등, 목 주변 이런데 아주 작은 크기로 번져 있는 사마귀를 편평 사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사마귀가 있는데 물사마귀는 이름을 조금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질환들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주로 어렸을 때나 면역이 아주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생기고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도 또 한 번, 두 번 정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사진이 단순 포진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입술 주변으로 있는 군집된 홍반성, 붉은 고리를 보이는 물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밑에는 대상 포진이고요. 물집의 형태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임상 양상이라든지 통증 동반 유무라든지 병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그림이 수두의 사진인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처음 노출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넓게 번지는 전신의 물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보통 사마귀 사진이고 손발바닥에 있는 티눈 아니에요 하고 오는 어린이들은 보통은 한 90% 이상은 사마귀 감염증이고 티눈과는 다른 것이 티눈은 보통 압력을 받는 부위의 굳은살과 함께 생기는 특징이 있지만 사마귀는 압력 부위와 상관없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 밑에 있는 사진은 편평 사마귀입니다. 이거 조금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 크기는 한 2mm 정도 내외가 가장 흔하고 가장 가벼운 정도의 사마귀 감염증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가벼운 물리적인 레이저 제거로서 제거를 하면은 잘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사마귀 감염증이고요. 물사마귀는
사마귀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보통은 이제 배꼽 함몰, 제형 함몰이라 그래서 가운데 부위가 배꼽처럼 약간 들어간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없이 이렇게 살색 구진이라 그래서 단단한 돔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에 곰팡이 감염인데요. 곰팡이는 펑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가끔 영어로 써 있는 음식점들도 있죠. 거기 밑에 곰팡이, 우리 펑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버섯도 하나의 큰 분류로 오는 곰팡이와 비슷한 이제 포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생물체이기 때문에 버섯과 좀 유사하다 볼 수가 있고요. 곰팡이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생물체이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보통 곰팡이가 많이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좀이 있겠죠. 무좀은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발백선이라고 하고요. 체부백선은 그런 백선증, 무좀이 몸에 생겼을 때, 완선은 사타구니 백선증이라고도 하고 사타구니에 생겼을 때를 뜻하고요. 두부백선은 머리에 생겼을 때.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피부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피는 이제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발은 이제 습하다든지 사타구니도 이제 습한 부위, 체부백선은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이제 피지들, 머리 주변에 있는 피지들은 사춘기 때 보통 발생되는데 이런 피지들이 기름만 번들거리는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곰팡이에 대해서 정균 작용, 즉 살균이라고 하면은 균을 죽이는 것이지요. 정균이라고 하면 정화시키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방어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춘기 이전이나 혹은 이제 폐경기 이후 나이에서 두부백선을 잘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캔디다나 어루러기 감염증은 이제 효모균이라고 하는 다른 곰팡이. 우리가 그 빵을 구울 때 만드는 그런 넣는 물질도 이제 효모이죠. 그런 효모 속에 속하는 곰팡이는 우리 몸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곰팡이들이 감염증을 일으킬 때는 칸디다증이나 어루러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균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10배 이상 크게 보이는 이건 빵을 굽는 그 이스트 그 효모의 크기이고요. 이거보다도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부백선증은 특징이 영어로는 링웜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이게 왜 생기는지 몰랐을 때부터 봤을 때 반지 모양, 고리 모양처럼 번져가는 벌레처럼 보인다고 해서 링웜이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곰팡이 감염증이고 동그랗게 이제 번져가는 특징이 있고요. 족부백선증은 발무좀이 되겠고 곰팡이는 이제 각질을 먹이로 자라기 때문에 각질을 불규칙하게 파먹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조금 발을 가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톱 백선증은 손발톱은 죽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백선이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감염이 되어서 손발톱 백선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모 감염증인 경우고요. 어루러기라고 해서 말라세지아라는 진균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증을 일으켜도 심각한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뭔가 지도 모양처럼 위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군집을 형성한 것처럼 그 부위가 실제로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형태이고요. 밑에 여드름처럼 있는 발치는 말라세지아 문항염이라고 해서 그 같은 효모 곰팡이에 의해서 면역이 저하된 환경에서는 이렇게 여드름과 같은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드등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형광 발현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양 검사를 통해서 이제 효모가 자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직접 진료실 환경에서 각질을 긁어내어서 이렇게 균사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된 피부 감염증은 각 미생물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세균 감염은 항생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 곰팡이는 항진균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세균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감기를 생각해도 하루 만에 낫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보통은 이제 앓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항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한 50% 정도 도와준다 정도의 생각을 해서
내가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잘 쉬면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잘 낫는 거고요. 그 곰팡이 감염의 경우에는 곰팡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의 겉에 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제제, 즉 바르는 연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주변부까지 잘 도포를 해서 하루에 2번씩 보통은 4주 이상 오랜 기간을 도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음이 있는데요. 오음은 오음 감염증 등으로도 불렸고 굉장히 큽니다. 이제 곰팡이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제 암컷과 수컷이 나눠져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드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알도 있고 사람 몸에 붙어서도 너무 크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고 겉에 붙어서 이제 음습한 부위에 다음과 같이 이제 굴을 형성을 하는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곰팡이가 아니라 옴 진드기가 들어가서 보이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옴은 이제 그 노인 인구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간혹 이제 진단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전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70년대에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한 달에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제 진료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오일 검사법이라고 해서 곰팡이 검사와 비슷하게 각질을 긁는데 각질을 조금 더 강하게 긁어서 충치를 직접 현미경으로 보고 혹은 이제 알이나 그 분비물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옴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재작년에 전국민 옴 퇴치 사업을 대한피부과학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리플렛에 이제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옴도 마찬가지로 겉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퍼메스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보통 자기 전에 전신에 바르고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후에 가볍게 씻어내는 것을 1회 치료로 하고요. 그 치료를 보통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옴이 다 없어졌는지를 재검을 하게 됩니다. 옴은 이제 진드기이기 때문에 환경 관리도 중요한데요. 사람 몸 진드기는 사람에게만 기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밖에서는 3일 정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밖에 그냥 이렇게 의복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봉지에 묶어서 한 1, 2주 정도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한 경우가 있고 자주 입는 옷들은 이제 당연히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고 침고류도 세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다리미로 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 관리 또한 잘 이루어져야지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구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